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직 대통령 사면 얘기를 꺼냈다가 홍역을 치른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오늘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다 추위 탓도 있었겠지만 이 대표를 맞는 분위기는 썰렁했습니다. 달라진 민심을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사면에 선을 그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며 이젠 논란이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코로나 확산세로 어느 해보다 추운 겨울을 맞은 광주 양동시장.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예전과 달리 냉랭해진 분위기를 직면했습니다. 지지하는 상인들의 박수나 환호는 찾아보기 힘들었고 애써 말을 걸어야만 간단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네, 유동에 있는 북중학교를 다녔거든요. 요리 지내던 요 앞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전직 대통령 사면론으로 이 대표의 대권 가도가 한순간에 흔들리면서 5.18 민주묘지에서 이 대표를 마중 나온 정치인과 지지자들이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배를 마친 이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존중한다며 이 문제가 빨리 수습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님의 뜻을 존중하고요. 대통령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는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대표는 또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김희중 대주교를 면담하는 등 민심 잡기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호남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선 주자들의 호남 공들이기도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대표와 대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는 29일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고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박용진 의원과 코로나 방역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정세균 총리, 그리고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설 명절을 전후해 순차적으로 호남을 찾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런 대권 주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병훈 의원과 민영배 의원이 대선 주자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는 등 지역 정치권도 때이른 줄서기 경쟁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오늘 아침 갑작스런 눈 때문에 여기저기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광주와 전남 고속도로에서만 15건의 교통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중 3분의 1 이상이 화물차 사고였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눈길에 미끄러진 8.5톤 트럭이 고속도로를 가로막았습니다. 뒤따르던 차량들은 발만 동동 구른 채 꼼짝없이 눈길에 갇혀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시간은 새벽 5시 20분쯤. 호남고속도로 백양사 휴게소 부근을 달리던 트럭이 갑자기 넘어지면서 고속도로는 3시간 가까이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는 5톤 트럭이 넘어져 50대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고 장성 나들목 부근에서도 2.5톤 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런 폭설과 함께 하루 동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만 모두 15건, 이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6건이 화물차 사고였습니다. 화물차 기사님들이라든지 승용차 운전자분들의 과속으로 인해서 접촉사고라든지 급제동으로 인한 차량 전도 사고가 좀 있었을 뿐입니다. 화물 차량이 일반 차량보다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 제동거리가 길어져 눈길에서는 사고 위험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 결과 빙판길에서 화물차의 제동거리는 승용차보다 2배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화물차는 무게중심이 차량 앞쪽이나 적재함 쪽에 쏠려 있는 경우가 많아 한 번 미끄러지면 옆으로 넘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무게중심이 이제 한쪽에만 있는 경우가 높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갑자기 바뀌게 되면서 전도될 확률도 높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50년 만에 최강 한파와 잦은 폭설 등 유난히 날씨 변화가 심한 올겨울. 눈비가 올 때는 50% 감속해야 하는 교통안전 수칙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 지역 유흥업소 업주들이 영업 제한이 연장된 데 반발해 집단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과태료를 내더라도 오늘부터 영업을 재개한다는 건데요. 방역당국은 딱한 사정은 이해하지만 원칙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유흥업소 업주들이 이용섭 광주시장실을 찾았습니다. 다른 업종과 달리 유흥업소만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면담은 1시간 넘도록 진행됐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뚜렷한 결과물을 얻지 못한 유흥업소 업주들은 고통이 이미 한계치에 도달했다며 과태료를 내더라도 영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업 재개에는 광주 지역 유흥업소의 80%가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들 불법 하기 싫어서 합법적으로 세금 제일 많이 넣고 이런 장사하고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우리한테만 이런 가혹한 형벌이라면 형벌을 내리는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광주 상무지구에서 식당과 숙박업, 단란주점 등을 운영하는 업주들도 광주시청에 모여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희망적인 부분은 확진자 수가 그만큼 줄어들면 제일 먼저 나서서 집합금지 해제를 요구를 하겠다라고 약속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광주시는 어려운 사정은 이해하지만 중대본의 행정명령을 광주시가 마음대로 완화해 줄 수는 없다며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합금지가 지켜지는지 상시 단속하고 행정명령 위반으로 적발되면 예외 없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거리두기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커지는 가운데 광주 유흥업소에서 시작된 불복종 움직임이 다른 지역, 다른 업종에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방역당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난주 광주 양동시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5명이 발생해 설 대목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됐는데요. 상인들에 대한 전수검사에서 다행히 추가 감염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설 대목을 앞두고 확진자가 나와 찬바람이 불었던 광주 양동시장. 철물점을 중심으로 한 확진자가 15명까지 나오면서 상인들 걱정이 컸습니다. 그러나 상인회가 나서 검사를 독려하면서 1,870명의 양동시장 상인들이 전수검사를 받았고 이제는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진자도 안 나오고 그만큼 깨끗하게 하니까 안심하고 손님들이 오셔도 괜찮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시고 양동시장 이용을 많이 해주십시오. 광주시는 광산구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3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노동자가 확진됐는데 선제검사로 추가 확산을 막은 양동시장의 사례처럼 선제검사로 확산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부대, 고려인마을, 평동공단, 하남공단에 선별검사소를 설치해서 선제적 검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확진자 숫자가 들쭉날쭉하지만 광주 지역의 코로나 확산세는 최근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지 않으면서 광주 지역 감염 재생산 지수는 1월 10일부터 지금까지 1 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남에선 영암 관음사발 코로나19가 인근 마을과 다른 시군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암의 한 고구마 농장에서는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연쇄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암 관음사발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암에서만 21명, 강진 3명, 광주에서도 2명이 관음사 관련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관음사 스님 등이 지난 14일 첫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나흘 만에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관음사발 코로나19는 영암 도포면을 비롯해 10여 명의 인근 마을 주민들을 감염시켰고 어린이집까지 퍼졌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어린이의 외조부모는 확진자가 발생한 영암의 한 농장에서 일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어린이집 원생과 교사 등을 격리 조치하는 등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영유아 한 명이 발생이 되어서 거기에 다니는 재원생들과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모두 전수조사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영암에서는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고구마 농장 관련 확진자까지 발생했습니다. 광주에 사는 농장주는 영암 사찰과 관련한 마을 전수검사 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농장주와 함께 일했던 외국인 근로자 17명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 태국인 2명의 감염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3명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이송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나머지 외국인 근로자 15명은 격리 조치했습니다. 다 모여 살잖아요. 네. 그래서 자가격리가 따로 안 돼서 저희 시설로 옮겨놨어요. 이들은 마을 주민이나 관음사 스님 그리고 신도들과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돼 아직까지는 영암 관음사 관련 확진자로 분류되지는 않았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3만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방역 취약지대에 있다고 보고 이들 전체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여수시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오늘 오후 브리핑을 통해 여수에 주소를 둔 시민과 외국인 등록을 한 다문화 가족에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불카드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선불카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65세 이상 시민들에게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영산강의 죽산보를 해체하고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영산강 죽산보 해체와 승촌보 상시 개방을 심의 결의해 최종 확정했습니다. 다만 죽산보 해체 시기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장기적 안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고 승촌보는 갈수기에 물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방 시기를 적절히 설정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의 납품 비리와 관련해 21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8억 원 상당의 롤스크린 납품 계약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교육청 공무원 2명과 납품 브로커 1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2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납품 계약금의 40에서 60%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관행적 구조가 드러났다며 전남교육청의 관급 시스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33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3시 10분쯤 서구 마륵동의 한 주택에서 인터넷 방송 진행자 35살 김모 씨 등 2명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생방송 진행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해 공개적으로 험담을 한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최근 광주시가 확정한 2년 임기의 광주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면면이 실망스럽다며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협의회는 광주를 아파트 중심의 회색 도시로 만들어온 이전 위원들 상당수가 연임하거나 다시 위촉된 경우가 많다며 국토부 연임 규정을 어긴 위원들은 지금이라도 해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